너희들이 내 통장이며 카드며 다 관리해주니 이 늙은이가 마음이 놓인다. 세상 물정 모르는 내가 가지고 있다가 사고라도 치면 어쩌니. 여보, 이제 어머니 통장도 카드도 우리가 다 관리하니까 마음대로 쓸 수 있겠지? 어머니가 예전에 쓰시던 카드들 다 정리하는 거 잊지 마. 알고 보니 그건 단순히 영양제가 아니라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기억력을 감퇴시키는 성분이 들어있는 약이었습니다. 저는 올해 일흔을 바라보는 김영자라고 해요. 말 못할 고민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꺼내보려고 합니다. 평생을 남편 뒷바라지, 자식들 키우느라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하고 살았지만 자식들이 잘 되는 걸 보는 낙으로 살아왔지요. 특히 하나뿐인 아들 명훈이와 며느리 지혜는 제게 세상의 전부나 다름없었어요. 명훈이가 사업에 실패했을 때도 제가 평생 모은 돈을 망설임 없이 내어줄 만큼 끔찍이 아끼고 사랑했답니다. 문제는 몇 년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명훈이 사업이 다시 살아나면서 집안에 돈이 좀 돌기 시작한 때였죠. 처음엔 그저 우리 애들이 나이가 드니 좀 변했나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 말에 귀 기울이는 척만 하고 막상 중요한 결정은 모두 며느리 지혜가 좌지우지하는 겁니다. 제가 아끼던 물건이나 가구를 마음대로 처분하거나 제게 상의 한마디 없이 집안을 싹 다 바꿔버리는 일도 잦아졌고요. 그때마다 며느리는 어머니, 제가 다 좋게 좋게 하려고 그런 거죠. 어머니 생각해서 그런 건데 서운하세요? 하며 살갑게 말했지만 그 속내는 알 길이 없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사건은 제 통장과 관련해서 터졌습니다. 저는 평생을 아껴 쓰고 모은 돈을 명훈이 사업에 보태주고 남은 돈으로 작은 빌딩 하나를 사서 노후를 대비했었죠. 그 빌딩에서 나오는 월세가 저의 유일한 생활비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월세가 입금되지 않는 겁니다. 처음엔 임차인이 늦나 보다 했지만 다음 달에도 입금이 안 되는 걸 보곤 아무래도 이상해. 며느리에게 물었더니 어머니, 그거 명훈이 사업에 급하게 쓸 곳이 있어서 제가 좀 보탰어요. 다 어머니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나중에 다 갚아줄 건데 뭘 그러세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순간 머리를 망치로 맞은 듯 멍해졌어요. 제게 상의 한마디 없이 제 통장에 손을 댄 것도 모자라 이제는 월세까지 마음대로 가져갔다는 사실에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자식 부부이고 또 제가 평생 모은 재산이기에 내색할 수 없었죠. 그저 그래 잘 썼으면 됐다. 라고 말하며 속으로 사겼어요. 그런데 그날 밤 잠든 줄 알았던 제가 거실로 나왔을 때 며느리 지혜가 아들 명훈이에게 속삭이는 소리를 듣게 됐습니다. 여보, 어머니 이제 늙으셔서 재산 관리는 우리가 하는 게 맞지. 며칠 전에 그 통장 정리한 것도 잘했지? 어차피 명훈 씨랑 나중에 다 우리 것이 될 텐데 뭘.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모든 의심과 서운함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제 눈에는 한없이 착하고 순종적인 며느리였던 지혜와 효심 깊은 아들 명훈이의 모습이 가면처럼 느껴졌어요. 그들의 말과 행동에 감춰진 진짜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저는 이제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제 소중한 재산과 삶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는 이 의심의 싹이 저를 가만두지 않더군요. 그날 이후 저는 그저 늙고 힘없는 시어머니가 아니라 제 삶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 시작하기로 다짐했습니다. 이 모든 의심의 시작은 그렇게 소리 없이 다가왔습니다.
이 사건 외에도 자잘한 이상한 일들은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명훈이와 며느리는 이제 저를 대놓고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려고 하면 어머니, 시장 물건은 위생상 좋지 않아요. 백화점에서 사드릴게요 하면서 제 카드를 가져가 자기들 쇼핑에 쓰는 일이 다반사였죠. 정작 제가 시장에 가려고 하면 어머니 힘들게 뭐하러 다니세요? 그냥 집에 계세요 하며 말렸습니다. 어느 날은 손주 생일이라 제가 직접 미역국을 끓여주겠다고 나섰는데 며느리는 어머니, 요즘 젊은 애들은 그런 거 안 좋아해요. 그냥 외식하는 게 낫죠 하며 저를 주방에서 밀어냈습니다. 예전엔 그렇게 제 음식 솜씨를 칭찬하던 아이들이었는데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반복될수록 제 마음속에는 서운함과 배신감이라는 먹구름이 점점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그저 제가 늙어서 서러운가 싶어, 그래, 내가 뭘 안다고 하면서 스스로를 깎아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 통장에서 월세가 사라진 사건 이후로는 더 이상 그렇게 생각할 수 없었어요. 단순히 세대 차이나 오해로 치부하기엔 너무 많은 수상한 점들이 보였습니다. 가족들이 저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걸 저는 피부로 느끼고 있었죠. 결국 저는 제 의심을 굳히게 된 결정적인 증거를 목격했습니다. 며칠 전 며느리가 제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려다가 제가 다가오자 황급히 숨기는 모습을 보았죠. 그리고 그날 밤 아들이 며느리에게 하는 말을 또 듣게 되었습니다. 여보, 어머니 이제 통장도 카드도 우리가 다 관리하니까 마음대로 쓸 수 있겠지? 어머니가 예전에 쓰시던 카드들 다 정리하는 거 잊지 마. 그들의 대화는 마치 한편의 계획적인 범죄처럼 들렸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늙어서 서러운가 하는 착각을 할 수 없었어요. 그들의 행동은 단순한 불효가 아니라 저의 삶과 재산을 송두리째 빼앗으려는 명백한 음모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며칠 밤을 꼬박 새우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사랑으로 키운 아들이 제가 딸처럼 아꼈던 며느리가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저를 마치 쓸모없는 짐처럼 여기고 제 재산을 자기들 것이라 여기는 그들의 모습에 피눈물이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주저앉지 않기로 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온 제 삶을 이렇게 허무하게 내어줄 수는 없다고 다짐했죠. 제 속내는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그저 묵묵히 그들의 행동을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겉보기엔 약하고 온순한 늙은이처럼 보일지라도 제 마음속엔 가족을 지키겠다는 강한 의지가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의심을 풀어내고 제 삶을 되찾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그들이 모르게 증거를 모으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 늙은 시어머니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그들에게 똑똑히 보여줄 시간이 온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의 대화를 듣고 난 뒤 저는 더 이상 무기력한 늙은이로만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사랑과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아 가슴이 미어졌지만 이대로 무너질 순 없었죠. 제 평생의 노력과 자부심을 지키기 위해 저는 조용히 칼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오히려 더 순진한 척 행동하며 그들의 경계를 풀게 만드는 것이 제 첫 번째 목표였습니다. 지혜야, 명훈아. 너희들이 내 통장이며 카드며 다 관리해주니 이 늙은이가 마음이 놓인다. 세상 물정 모르는 내가 가지고 있다가 사고라도 치면 어쩌니. 다행이야 정말. 그렇게 말하며 웃어 보였더니 며느리는 안심한 표정으로 어머니,
저희가 다 알아서 할 테니 아무 걱정 마세요. 어머니는 편히 쉬시기만 하면 돼요라며 제 머리를 쓰다듬기까지 했습니다. 그 손길이 징그러울 만큼 소름 끼쳤지만 꾹 참았습니다. 그들이 저를 완전히 무력하고 순진한 사람으로 오해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제게는 가장 중요한 방패였으니까요.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은 제 명의로 된 재산 목록을 확보하는 일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제 모든 서류를 관리한다며 가져갔기 때문에 몰래 확인할 방법이 필요했죠. 마침 병원에 정기검진을 받으러 가는 날, 저는 꾀병을 부려 하루 더 입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귀찮아하는 눈치였지만 어머니가 아프시면 저희도 마음이 아프다며 어쩔 수 없이 제게 몇 가지 서류를 가져다 주더군요. 그때 저는 제 오래된 친구인 정 여사에게 연락했습니다. 정 여사는 남편과 사별한 후에도 꾸준히 부동산 관련 일을 하며 여전히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저와는 달리 똑 부러지는 사람이었죠. 영자야, 너 혼자 그렇게 당하고만 있지 말고 내가 도와줄게. 내가 가진 빌딩이며 땅이며 다 확인해 줄 테니 걱정 마. 정 여사는 제게 필요한 서류 목록을 알려주었고 저는 며느리가 가져다 준 서류 뭉치 속에서 필요한 것들을 몰래 빼내 복사했습니다. 그리고 정 여사에게 부탁해 제 명의 재산에 대한 등기부등본과 금융거래 내역을 싹 다 조회하게 했죠.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알던 빌딩은 이미 며느리 지혜의 이름으로 일부 지분 변경이 되어 있었고 제 통장에서는 매달 거액의 현금이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돈의 사용처를 추적해 보니 명품 쇼핑이나 해외여행, 그리고 이름도 모르는 투자회사의 주식 매입에 쓰이고 있었더군요. 게다가 며느리가 저를 위해 설치했다던 안심 카메라는 사실, 저를 감시하는 용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 여사에게 부탁해 카메라 설치 업자를 알아봤고 그 업자를 만나 카메라의 실제 기능과 녹화 기록을 확인했죠. 그 안에는 제가 잠든 사이 며느리가 제 방에 들어와 금고를 뒤지는 모습, 제가 거실에 없을 때마다 저를 비웃으며 노망난 늙은이라며 조롱하는 음성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제 건강을 걱정하며 챙겨주던 약병들도 수상해 약사 친구에게 부탁해 성분을 분석해달라고 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건 단순히 영양제가 아니라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기억력을 감퇴시키는 성분이 들어있는 약이었습니다. 독극물 수준은 아니었지만 장기간 복용하면 치명적인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약이었죠. 저는 이 모든 사실을 확인하고 나서야 그들의 악행이 단순히 재산을 탐내는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저의 정신과 육체를 서서히 병들게 만들어 결국 모든 것을 빼앗아 가려는 잔혹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더 이상 주저할 시간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정 여사와 함께 이 모든 증거들을 철저하게 정리하고 변호사를 만나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변호사님은 저의 이야기를 듣고는 이 정도면 충분히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제가 가장 마음 아팠던 건 이 모든 일에 아들 명훈이도 동조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들은 제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모든 것을 묵인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감언이설에 속은 것인지 아니면 본인도 욕심을 버리지 못한 것인지 제가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이 저를 이렇게 배신했다는 사실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지만 저는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이 모든 증거를 모아 그들이 가장 행복해할 것이라 믿었던 그날에 모든 진실을 폭로하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들이 제게 준 고통을 저는 그들에게 그대로 되갚아주기로 했습니다.
그들의 악행을 파헤치는 과정은 그야말로 숨막히는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해맑게 웃으며 어머니 사랑해요라고 말하는 며느리의 얼굴 뒤에 숨겨진 차가운 탐욕을 보는 것이 제 가슴에 칼을 꽂는 일만큼이나 아팠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옆에는 든든한 조력자 정여사가 있었으니까요. 정여사는 마치 제 친정 엄마라도 되는 양 제게 힘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영자야, 내가 이렇게 당하고만 있으면 안 돼. 내 자신을 위해서라도, 너를 위해 살아온 세월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 해. 그녀의 단단한 목소리가 제게 큰 용기가 되었습니다. 정여사의 도움으로 저는 또 다른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며느리가 제 빌딩 지분을 불법적으로 가로채는 과정에서 사용한 위조 서류를 발견한 것입니다. 서류에는 제 서명이 있었지만 필체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저는 정여사와 함께 경찰서를 찾아가 이 사실을 알렸고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또한 며느리가 제게 준 약병에 대한 성분 분석 결과도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경찰은 제게 이 약은 노인에게 장기간 복용하게 할 경우 인지능력 저하를 유발하는 위험한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학대와 다름없습니다라고 말해주더군요. 그들의 악행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아들에게 사업 자금으로 보태줬던 수십 년간 모은 예금 통장들도 며느리가 모두 인출의 명의를 변경하고 그 돈으로 자신들의 호화로운 생활을 즐기고 있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며느리는 그 돈으로 외제차를 사고 명품 가방을 사 모으고 친구들과 해외여행을 다니며 흥청망청 돈을 썼습니다. 제가 아껴 쓰고 모은 돈이 그렇게 허무하게 사라졌다는 사실에 저는 몸서리를 쳤습니다. 이 모든 증거들을 모으는 동안 저는 매일 밤 잠 못 이루는 날들을 보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며느리와 아들의 온갖 조롱과 무시를 견뎌야 했죠.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뜨거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저에게 준 고통을 잊지 않고 반드시 정의를 구현하겠다는 다짐이었죠. 저는 그들의 얼굴을 보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기다려라. 이 늙은이가 너희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똑똑히 보여줄 테니. 마침내 모든 증거가 완벽하게 갖춰졌을 때 저는 변호사님과 정여사에게 이제됐습니다. 복수할 준비가 끝났어요라고 말했습니다. 제 입에서 복수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정여사는 제 어깨를 감싸 안으며 그래, 영자야. 이제 시작이다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가장 치욕스럽고 충격적인 순간을 선사하기 위해 아주 특별한 날을 계획했습니다. 그들의 가장 소중한 순간에 모든 진실을 폭로하여 그들이 쌓아 올린 행복의 모래성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것. 그것이 제가 선택한 방법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슬픔에 잠긴 늙은이가 아니었습니다. 제 삶과 존엄성을 되찾기 위한 전쟁을 시작한 용감한 한 명의 전사였습니다. 결전의 날은 드디어 다가왔습니다. 며느리 지혜가 평소 끔찍이도 자랑하던 사업 성공 기념 파티이자 마침 제 생신이기도 한 날이었죠. 며느리는 고급 호텔 연회장을 빌려 성대한 파티를 열었습니다. 이름만 대면 알만한 사업가들, 사회 유력 인사들이 가득 모여 저를 둘러싸고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겉으로는 더없이 행복해 보이는 가족이었지만 제 속은 폭풍우가 몰아치는 듯 했습니다. 그들의 가면을 벗길 시간이 왔다는 생각에 가슴이 터질 것 같았죠. 며느리는 웃는 얼굴로 제게 최고급 보석 목걸이를 걸어주며 어머니,
저희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건 다 어머니 덕분이에요. 어머니 사랑에 보답하고 싶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감동의 박수를 보냈지만 저는 그 목걸이를 만지는 손길이 떨렸습니다. 그들이 제게 준 사랑이라는 이름의 독약과 다름없었으니까요. 잠시 후 며느리는 마이크를 잡고 사람들 앞에서 멋진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건 저희 명훈 씨와 그리고 저희의 든든한 어머니 덕분입니다. 항상 저희를 믿어주시고 응원해주셨던 어머니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며느리의 연설이 끝나자 사람들은 또다시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바로 그때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며느리가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말리려 했지만 저는 굳은 얼굴로 마이크를 달라고 손짓했습니다. 며느리는 어쩔 수 없이 제게 마이크를 건네주었죠. 마이크를 든 제 손은 미세하게 떨렸지만 제 눈은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연회장에 모인 사람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깊은 한숨을 내쉬고는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렇게 부족한 저에게 큰 박수 보내주셔서요. 며느리 지혜가 성공한 건 저도 참 기쁘고 대견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꼭 드려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저의 개인적인 일이자 동시에 여러분 모두에게 경종을 울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은 제 옆에서 어떻게든 마이크를 빼앗으려 했지만 저는 그들의 손을 뿌리치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며느리가 방금 저를 위해 성공했다고 했지요. 참으로 고마운 말입니다. 하지만 제가 정말 궁금한 건 이 성공의 밑바탕이 무엇으로 이루어졌는가 하는 겁니다. 혹시 제 평생의 노후 자금과 제 명의의 빌딩, 그리고 제가 알지 못하는 사이 변경된 위조 서류로 만들어진 성공은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듭니다. 연 회장은 순식간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며느리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어쩔 줄 몰라 했고 아들 명훈이는 저에게 다가와 어머니, 갑자기 왜 그러세요? 술 드셨어요? 라며 억지로 저를 끌고 내려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들의 손을 뿌리치고 가지고 온 작은 USB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 안에는 제가 지난 몇 달간 수집한 모든 증거들이 담겨 있습니다. 제 명의의 빌딩 지분이 며느리의 이름으로 불법적으로 변경된 등기부등본, 제 통장에서 거액의 현금이 인출되어 며느리의 명품 쇼핑에 사용된 금융거래 내역, 그리고 제가 잠든 사이 며느리가 제 방에서 금고를 뒤지고 저를 조롱했던 CCTV 영상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저는 무대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에 USB를 연결했습니다. 잠시 후 화면 가득 저와 며느리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영상 속 며느리는 웃는 얼굴로 저를 무시하고 제 등 뒤에서 늙은이라며 욕설을 퍼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평소 먹던 영양제라던 약병을 꺼내 다른 약과 바꿔 넣는 모습까지 생생하게 담겨 있었죠.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정 여사에게 부탁해 분석한 약 성분 분석 결과지와 위조된 등기부등본 서류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 서류는 제 서명이 위조된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 약은 저를 서서히 쇠약하게 만들어 모든 것을 빼앗아 가려는 잔혹한 계획의 증거입니다. 제가 이렇게 똑똑히 살아서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게 여러분 눈에는 기적처럼 보일지 모르겠네요. 며느리는 모든 것이 폭로되자 결국 무릎을 꿇고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잠시 정신이 나갔었나 봐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저는 그 눈물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흘리는 후회의 눈물은 제게 더 큰 상처만 안겨줄 뿐이었으니까요. 아들 명훈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제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지만 이 모든 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저 자신에게 상기시켰습니다. 모든 진실이 폭로된 그날 밤, 며느리의 성공을 축하하던 화려한 파티는 한순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제 생신날, 저는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지만 동시에 가장 중요한 것을 되찾았습니다. 바로 제 삶과 존엄성이었죠. 며느리의 눈물 섞인 변명과 아들의 침묵 속에서 저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용서요? 당신들이 내게 한 짓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에요. 이건 철저하게 계획된 범죄였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성공의 발판이라 자랑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늙은 어머니의 피와 눈물을 짓밟고 쌓아 올린 모래성이었다는 사실을 이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알게 되셨으니 그걸로 충분합니다. 제 단호한 목소리가 연회장 곳곳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고 그들의 눈빛에는 며느리와 아들에 대한 경멸과 함께 사람들은 수군거렸고 그들의 눈빛에는 며느리와 아들에 대한 경멸과 함께 저에 대한 안쓰러움과 경이로움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저에 대한 안쓰러움과 경이로움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폭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며느리의 악행을 폭로하자 갑자기 연회장 뒤쪽에서 한 중년의 남성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바로 제가 고용한 변호사였죠. 변호사는 손에 서류 뭉치를 들고 제게 다가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는 마이크를 넘겨받아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영자 여사님의 법률 대리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밝혀진 내용들은 모두 명백한 범죄 행위에 해당합니다. 저희는 며느리 지혜 씨가 위조 서류를 이용하여 김 여사님 명의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편취한 사실, 그리고 노인 학대 및 사기 행위에 대한 모든 증거를 확보하여 이미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한 상태입니다. 변호사의 말이 끝나자 연 회장은 다시 한번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며느리는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져 주저앉았고 아들 명훈이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듯 창백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죄책감과 함께 이제는 돌이킬 수 없다는 절망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고 단호한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을 뿐입니다. 제가 사랑했던 아들, 그리고 딸처럼 아꼈던 며느리는 이제 제게 상처만 남긴 타인이 되어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파티는 그렇게 최악의 결말을 맞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혀를 차며 자리를 떠났고 남은 것은 저와 충격에 빠진 아들 부부, 그리고 몇몇의 관계자들 뿐이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온 증거물들은 언론사에 제보되어 순식간에 기사화되었고 다음 날 아침 신문의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효심 깊은 며느리 알고 보니 재산 노린 파렴치한이라는 자극적인 제목과 함께 말이죠. 며느리의 성공 신화는 그렇게 하루아침에 허위와 기만으로 얼룩진 추악한 진실로 드러났습니다. 제 생일날 저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동안 억눌러왔던 분노와 슬픔이 통쾌함으로 바뀌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것, 그들의 가면을 벗겨 세상의 진실을 알리는 것, 그것이 제가 선택한 복수였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힘없고 불쌍한 늙은이가 아니었습니다.
제 삶과 존엄을 지켜낸 강인하고 현명한 한 여성으로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이 모든 진실 폭로의 순간은 저에게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첫 번째 발걸음이 되어 주었습니다. 며느리의 화려한 성공 기념 파티가 처참한 진실 폭로의 장이 된 후, 그 후폭풍은 거세게 몰아쳤습니다. 제가 준비한 증거 영상과 서류들은 변호사님의 손을 거쳐 곧바로 법정에 제출되었고, 그들의 악행은 공식적인 법적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언론에서는 연일 제 사연을 보도했고, 대중들은 효도 사기라는 이름으로 그들의 행태에 분노했습니다. 제가 세상 물정 모르는 늙은이인 줄 알았던 며느리와 아들은 저의 단호한 행동에 망연자실한 표정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이제 더 이상 가식적인 미소나 허울뿐인 효심은 없었고, 오직 공포와 죄책감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끊임없이 제게 찾아와 무릎을 꿇고 울면서 용서를 빌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저렇게 되돌려받을 줄은 정말 몰랐어요. 처음엔 그들의 말에 마음이 흔들릴 뻔도 했지만 제가 몰래 녹음한 그들의 냉혹한 대화와 저를 무력하게 만들기 위해 준비했던 약들을 떠올리며 저는 굳게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들의 눈물은 진심이 아니라 단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일시적인 감정일 뿐이라는 것을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님은 저의 굳은 의지를 지지하며 법정에서 모든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며느리가 제 명의의 빌딩 지분을 변경하기 위해 위조한 서류, 제 통장에서 빼돌린 돈의 사용처가 담긴 금융거래 내역, 그리고 저를 감시하고 조롱했던 CCTV 영상과 약 성분 분석 결과까지 모든 증거들이 그들의 죄를 명백하게 증명했습니다. 법정은 그들의 악행에 경악을 금치 못했고, 판사님은 며느리의 행동이 단순한 불효를 넘어선 계획적인 사기와 노인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들 명훈이는 며느리의 감언이설에 속아 방조한 죄와 어머니를 배신한 죄를 모두 인정하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마침내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며느리 지혜는 사기와 사문서 위조, 노인 학대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녀가 불법적으로 가로챈 제 빌딩 지분과 통장에서 빼돌린 모든 재산은 저에게 전액 반환되었습니다. 아들 명훈이는 며느리의 범죄에 동조하고 방조한 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저의 재산에 대한 상속 권리를 박탈당하고 모든 재산 상속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해야 했습니다. 저는 아들이 받은 처벌이 제게 더 큰 고통을 주었지만 이 모든 것이 제가 내린 정의로운 선택임을 믿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저는 오랫동안 억눌려왔던 슬픔과 분노, 그리고 안도감이 뒤섞인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그들의 악행을 세상에 폭로하고 법의 심판을 받게 함으로써 제 존엄성과 삶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가 평생을 바쳐 사랑했던 가족의 모습을 잃었다는 사실에 가슴 한구석이 텅 빈 듯 허전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제게 남긴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조용히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의 이야기는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졌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응원과 격려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는 저와 비슷한 아픔을 겪었던 많은 노인들의 사연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고 저와 같이 홀로 힘든 싸움을 하고 있는 분들을 위한 모임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더 이상 외롭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고 서로의 아픔을 보듬으며 위로하는 과정을 통해 점차 마음의 평화를 되찾아갔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거치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복수는 그들을 똑같이 미워하고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제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행복을 되찾는 것이라는 것을요. 저는 그들이 없는 삶 속에서 저 자신을 온전히 사랑하고 돌보는 방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법적 정의 구현의 과정은 단순히 그들을 처벌하는 것을 넘어 저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준 값진 경험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모든 악행이 법의 심판을 받고 제가 빼앗겼던 소중한 것들을 되찾았을 때 제 마음속에는 미묘한 감정들이 교차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모든 것이 드디어 끝났다는 안도감과 억울했던 마음이 풀리는 통쾌함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평생을 바쳐 사랑했던 가족과의 관계가 이렇게 파탄났다는 사실에 깊은 슬픔을 느꼈습니다. 특히 아들 명훈이가 법정에서 고개를 떨구고 있는 모습을 보며 제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제가 키운 자식이 저에게 이런 짓을 했다는 사실은 그 어떤 법적 판결보다 더 잔인한 형벌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들의 그림자 속에서 살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오랜 친구인 정 여사는 재판이 끝난 후 제게 따뜻한 차를 한 잔 건네며 이렇게 말해주었습니다. 영자야, 이제야 비로소 너의 삶이 시작되는 거야. 그동안 너는 어머니, 아내라는 이름으로만 살았지만 이제는 김영자라는 너 자신으로 살아봐. 그 말은 제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저는 이제 누군가의 어머니가 아닌 김영자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제가 되찾은 빌딩을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월세로 생활비를 충당하는 삶을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빌딩을 매각하고 그 돈으로 제가 평생 꿈꿔왔던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바로 노인들을 위한 복지관에 기부하고 저와 같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한 상담 봉사를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제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제 삶의 가치를 되찾는 가장 의미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평생을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왔던 어머니라는 역할을 내려놓고 사회공헌가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제2의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제 주변에는 저의 사연을 듣고 따뜻한 손을 내밀어주는 좋은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봉사활동을 함께하는 동료들, 상담을 통해 마음의 위로를 얻는 분들, 그리고 저를 응원해주는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하며 저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아갔습니다. 저는 이제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미소를 짓습니다. 예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저의 주름진 얼굴 속에서 강인하고 아름다운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슬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끔찍한 경험들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고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시켰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 모든 복수의 과정은 결국 저 자신을 위한 것이었음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정의는 악행을 처벌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로 인해 상처받은 사람의 삶을 다시금 아름답게 피워내는 것임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의 삶은 그 어느 때보다 찬란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싸움이 끝난 후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법원의 판결이 내려지고 빼앗겼던 재산을 되찾았지만 제 마음속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사랑했던 아들과 며느리가 제게 했던 짓을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저릿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슬픔에 잠겨 있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저는 이제 어머니라는 이름의 짐을 내려놓고 김영자라는 한 사람의 인생을 다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은
제 평생의 소원이었던 작은 한옥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도심의 빌딩을 모두 정리하고 한적한 시골 마을에 작은 땅을 샀습니다. 그곳에 저는 소박하지만 아름다운 한옥을 짓고 마당에는 꽃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푸른 산과 맑은 하늘을 보며 차를 마시는 것이 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 고요한 평화 속에서 저는 잃어버렸던 저 자신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경험을 통해 얻은 지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동네 복지관에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상담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저와 비슷한 아픔을 겪었거나 가족과의 갈등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제가 겪었던 경험을 솔직하게 나누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리며 위로를 받는 분들을 보며 저는 제 삶이 헛되지 않았음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복지관에서 상담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뜻밖의 인물을 만났습니다. 바로 정여사였죠. 정여사는 제 옆으로 다가와 말없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영자야, 이제야 내 얼굴에 웃음꽃이 피네. 내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그녀의 따뜻한 말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정여사는 제가 홀로 외롭게 싸울 때 가장 든든한 조력자이자 친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녀와 함께 여생을 의미 있게 보내기로 다짐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봉사활동을 하고 전국을 여행하며 아름다운 추억을 쌓아갔습니다. 아들 명훈이에게서 가끔씩 연락이 오기도 했지만 저는 굳이 먼저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며 살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왔지만 저는 아직 그를 온전히 용서할 만큼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그가 진심으로 저에게 용서를 구할 때 저는 그를 다시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제 삶은 이제 그들의 그림자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온전히 제 자신의 빛으로 빛나고 있으니까요. 저는 이제 매일 아침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끔찍했던 지난날의 아픔이 있었기에 지금의 평온한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일련의 사건들은 저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저를 더 강인하고 현명한 사람으로 성장시켰습니다. 가족 간의 사랑과 정의가 무너졌던 순간 저는 제 삶을 지키기 위한 용기를 냈고 그 결과 저는 새로운 삶을 선물 받았습니다. 이 사연이 어딘가에서 같은 아픔을 겪고 계신 분들께 작지만 단단한 위로가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에도 진솔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